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 가장 소중한 시간 지금. 가장 소중한 장소 여기.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시나요? 네. 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지나간 과거가, 때로는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이 지금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서브 타이틀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 그리고 지금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장소는 여기,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글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시작 전에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 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BTN과 저희 명상심리상담학회가 함께 했었던 불안, 걱정, 수용하고 통찰하기 원래 강연의 가운데서 9번째 시간이었어요. 불안 문제 해결하기, 제가 맡았던 부분을 PPT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열심히 막 얘기를 했었는데 말소리가 안 나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네요. 네. 자, 이 불안. 이 불안의 사전적인 의미는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음 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지나간 과거에 누가 힘들게 했던 생각을 자꾸 떠올려서 화를 내고, 또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그렇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불안은 자신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할 것 같다는 어떤 그 반응이고, 그리고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내면의 주관적인 감정 충돌의 산물이라고 그래요. 뭐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나타내는 것은 또 불가피하고, 또 이것은 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은 이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이 지속적인 불안, 그리고 이 불안으로 인해서 실생활까지 어려워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많은 그 행동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불안은 사실 누구에게나 존재하죠. 통계청 자료를 제가 봤어요.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이 불안 장애가 우울증보다도 2배 정도 더 많다고 그래요. 더욱이 이 평생 유발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불안 장애의 평생 유발률. 평생 유발률은 평생에 한 번 이상 병을 겪는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 비율이 약 8.7%라고 하니까 거의 뭐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이 겪는 걸로 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사람의 뇌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 증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포, 자살, 우울, 걱정, 트라우마, 중독, 초조, 긴장. 자,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이라는 것인데요. 자, 자살 시도 여성의 42.6%, 그리고 이 병적 도박 또는 쇼핑 중독 여성의 33.3%, 그리고 인터넷 중독 성인의 약 39.9%가 불안 장애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불안에 대한 노출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많은 과학자들이 불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즘에는 그 fMRI를 통해서 뇌를 스캔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과학적인 증명이 가능해졌는데요. 자, 과학자들은 이 불안이 뇌신경 전달 체계 이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뇌에는 이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지금 거기에 써놨죠. 벤조디아제핀,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뉴로기닌. 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뇌 속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흐트러지게 되니까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이 불안에 빠지게 되고, 또 이 불안 장애가 오래되면서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의존증, 수면 장애, 이런 정신과적 질환을 함께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 불안이 전 세계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는 위험도가 높다는 암이나 신장 질환보다도 이 불안 장애가 더 큰 위험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이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또 전에 없던 신기술이 등장하고 이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가중될수록 사람들은 더 스스로의 감정에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글쎄요, 스스로의 감정이 엄격해진다. 제가 이제 그 영문을 이거 직역을 한 것인데, 엄격해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예민해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이 물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자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더군다나 요즘에 뉴스만 보더라도 하루하루 정말 바람잘 날 없이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건이나 경제적으로 요즘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부터 시작해서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불안하다 이 정도로만 느꼈을 것들을 더 예민하고 엄격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 불안 장애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실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어떤 불안이 올라왔을 때 그 불안을 마음 한켠에 넣어둡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꺼내서 만지작거리면 일상생활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불안을 저 가슴속 한켠에 넣어두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내가 내 감정을 잘 통솔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데 능숙하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감정들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불안 같은 감정적인 요소는 언젠가는 결국 표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표출될 수 있게끔 하는 자극이 있어야겠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잘 숨겨놨어 했던 그 감정이 나도 모르게 폭발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 감정의 표출이 일어났을 때, 감춰놨던 감정의 표출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이겠죠. 그리고 만약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일 경우 우리 아이에게 그것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는 우리 동료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저기 불안과 집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죠. 오직 이 죽은 사람들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불안해하는 일도 없고요. 또 실패했을 때 실망하는 일도 결코 없고. 근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안한 감정들도 우리 삶의 일부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 스트레스와 불안 없이는 성장도 없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불안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말일 수 있겠죠. 사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과제를 주면서 한 집단은 과제 기한을 주고 이때까지 무조건 제출해라 라고 했고, 다른 한 집단은 과제 제출 기한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기간을 제한해서 일정 양의 스트레스를 줬던 학생들의 결과물이 훨씬 더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이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많은 실험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칼 로저스의 말처럼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은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내는 입장료다. 저는 이 기조를 보고서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다. 불안은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내는 입장료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을 마냥 무섭거나 두렵거나 싫은 어떤 감정이라고 치부할 필요는 꼭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안은 우리 삶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입장료 같은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불안한 생각, 그리고 이 불안한 감정, 그리고 이 불안한 이야기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갈수록 복잡하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나 자신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나요? 자, 특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나는 정말 이 불안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또 너무 두렵고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어떤 기후적인 천재지변 이야기 같은 것들, 또는 가깝게는 북핵 문제,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정말 미사일이 다시 나타나서 전쟁이 발발해서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자,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이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그런 생각들, 그런 불안한 감정들이, 그리고 불안한 이야기들이 내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느냐? 네. 보통은 이런 생각할 어떤 여력도 없이 그 불안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주제가 바로 불안 문제 해결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원래 강연의 제목이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수용하고 또
통찰하기. 자, 모든 불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다시 회복하고 즐겁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뇌에 이 잠재적인 준비가 활성화될 때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럽니다. 뭐 그저 구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올바른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잠재적인 준비를 활성화하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명상이라는 것이죠. 2018년도 우리나라 그 대한불안의학회 공황범불안장애 연구회에서는 공황장애의 한국형 치료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낮추기 위한 치료 전략으로 인지행동 치료와 이 마인드풀리스 명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도 어느 정도 그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이 명상 치료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명상을 통한 통찰을 통한 이 명상 치료는 재발률이 인지행동 치료보다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불안과 함께 명상하기.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불안이 많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나의 불안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PT에 보면은 제가 불안 사례 적어보기라고 써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연필과 노트를 준비해서 한번 나는 어떤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학자들이 적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어떤 실험에도 연구 결과를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떠올리는 것보다도 자, 우리가 그 문제를 스스로 적어봤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불안 문제를 뭐 여러 개 케이스를 적어도 좋고요. 우선 한 개 정도 케이스를 적었으면은 그 케이스를 놓고 우리가 이거를 치유하기 위한 이 불안과 함께 명상하기 시간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음악을 한 곡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상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
여기 마땅한 음악이 없어서 우선은 자 바로 호흡 명상 4단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적으셨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 호흡 명상 4단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의자에 앉아 계시든 바닥에 앉아 계시든 자, 몸을 편안하게 빼시고요. 허리를 곧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이렇게 기대는 것보다는 허리를 곧게 펴서 엉덩이를 뒤로 당겨서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코와 배꼽선이 일치하도록 중앙을 바라보시고 또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턱을 조금 감겨주세요. 자, 그리고 살며시 눈을 감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거나 손을 이렇게 모아서 배꼽 앞에 한 3cm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대고 있어도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평소 호흡처럼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자, 숨이 들어오고 배가 불러집니다. 자, 이게 들숨이고, 호흡이 밖으로 나가면 배가 줄어듭니다. 자, 이게 날숨이죠. 자, 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하면서 천천히 여러분들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들숨과 날숨 하나에 숫자를 붙여봅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숨과 날숨 세트 하나에 하나, 또 들여 마시고 내쉬고 둘. 자, 이렇게 6까지 3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적었던 불안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사진을 찍듯이 그 불안의 한 장면을 떠올려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런 불안이 왔는지
그 자극을 알아차림해 봅니다. 그걸 저걸 해야 돼요. 공부는 하나를 나한테 보내줘 그냥. 그쪽에서 나한테 하라고 이제 내가 만들어서 보내줄 거니까 그리고 그 불안이 왔을 때 그쪽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알아차림해 봅니다. 이타사에서 하는 거 그냥 8월 28 취소하니까 그거 올리고 있다가 또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니까 네,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정에 머물러서 지켜봅니다. 그 감정에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인지, 모양이 있다면 어떤 모양인지, 충분히 그 감정을 바라보고 느껴봅니다. 그리고 몸에는 어떤 부위에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신체 반응을 알아차림해 봅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머물러 충분히 지켜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어서 몸을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양 어깨를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자, 이렇게 호흡 명상 4단계를 통해서 불안과 함께 명상하기를 해봤는데, 사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는 직접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 느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신지, 또는 집중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잘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런 어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또 오늘 새롭게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호흡 명상 4단계 까지 해봤고요. 자, 이 명상 우리나라 그 의학계에서도 이 불안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인지행동 치료와 이 명상 치료를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보면 명상은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하고, 또는 그 감정을 바라보고, 오늘 제가 그 감정을 떠올리고서 그 불안한 감정을 떠올리고서 그 느낀 감정에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이고 또 어떤 맛이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감정을 정확히 알았을 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기보다는 이 명상하셔서 이 머무르고 지켜본 것처럼 그 감정을 좀 떨어뜨려서 나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나 화났어, 나 슬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나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껴. 나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껴.
이 감정을 그 자체로 인식하라는 것이죠.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슬픔이란 감정을 느껴. 나는 슬퍼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화났어가 아니고 나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껴.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미디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림이 나오죠. 제목이 감정으로 만나는 영상 스토리텔링. 당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 중학생들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 각각 틀립니다.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잘 따라오는 경향이 있고, 초등학생들은 말은 잘 듣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중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요.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중2병, 우리나라에서 뭐 새로운 병으로, 최근에는 그 옥스퍼드 사전에 이 중2병이 다시 실렸다고 그러죠. 자, 이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한 여학생이 절대로 말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친구와 이 여학생이 둘이 앉아 있으면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같이 있는 세 명이 있는 공간인데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누구야, 저기에게 누구누구에게 이것 좀 하라고 해라. 이러면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듣고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행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입을 닫고 살던 그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노트 한 권을 줬어요.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은 그 노트.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적어라. 아무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너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여기에 적어봐라. 어떻게 나중에서야 제가 생각을 했지만은 그 노트는 그 친구에게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첫발이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방법이었지만은 그 친구에게는 혁명이나 마찬가지였었을 것 같아요. 그 혁명이 텅 빈 공책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줬고, 저 역시 그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 인생의 어떤 과제를 깨닫게 해줬다고 해야 될까요? 조용하고 은밀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 저는 이제 명상을 보면서 배웠던 명상일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청소년 심리치유에서 그 아이에게 내밀었었던 그 노트가 이 슬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첫발이 되었고, 결국에는 입이 터져서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그 아이의 입을 열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단순한 방법이었지만은 그동안 세상에 나가고 싶어 했던 그 아이에게 어떤 작은 첫발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연구원들이 불안에 노출된 상황에서 불안한 생각과 걱정거리를 그저 적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명상일지가 그런 점에서 이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PPT가 막 넘어갔죠. 조용하고 은밀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 불안과 걱정 수용하고 통찰하기. 자,
자, 불안과 걱정을 앞 시간에서 그 감정을 마주하고 이름을 붙이고 머물러서 지켜보고 명상과 함께, 그것이 바로 수용하기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불안 걱정을 수용하고, 두 번째가 이 통찰하기인데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져다 줄 수 없는 강력한 명상만의 치유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째 통찰하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가 뭐예요? 자, 어떤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 했을 때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건이 정말로 일어나서 당신에게 피해를 줬나요? 그러면 그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조금 이따 또 물어봅니다. 자, 오지 않을 그 미래에 불안하고 있는데 그 불안이 진짜로 일어나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죠. 네. 그렇게 자꾸 인식을 시키면서 그 불안에 대한 생각이 허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바로 이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데요. 자, 그런데 왜 인지행동 치료했을 때는 재발률이 높고 명상 치료를 했을 때는 재발률이 낮은가? 그 이유가 바로 이 통찰하기라는 것이죠. 자, 이 통찰하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이 명상 일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적었던 이 명상 일지를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명상 일지 사건을 적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방에 갔는데 우리 아이보다 나이를 더 먹은 아이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서 못되게 하였다. 네. 아마 5살쯤 됐을 때 거예요. 키즈 카페에 데리고 갔는데 저희 아이는 혼자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노는 것보다도 누구 옆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친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도 같이 놀고 싶어서 다가갔던 건데 그 여자아이가 좀 심하게 밀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적었고요. 이때 감정이 어떤지 적어봤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들었던 생각들. 제가 어떻게 썼나 볼까요? 저 아이 부모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민준이도 같이 대들지 왜 당하고만 있지? 네. 그리고 어떤 갈망이 들었는지 적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준이는 그 아이와 놀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이 좀 세련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한 행동은 아이에게 가서 아빠 여기 있어 라고 괜히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자, 이게 그 이런 사건이 있었고 키즈 카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일어났던 내 감정 그리고 생각 그리고 갈망 어떤 행동을 했는지 1차적으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명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민준이를 밀치는 그 여자아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핵심된 대상 알아차리기. 민준이보다도 더 나이 먹은 아이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더 충분히 그 감정에서 머물러서 느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양한 일을 겪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이 성장에도 도움이 될 텐데 아빠가 너무 끼어들 자리도 아닌데 끼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명상을 통해서 지켜보고 머물러 봤더니 이런 통찰이 오는 거예요. 사실 뭐 다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민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도 않을까? 초보 아빠고 처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모든 신경이 아이에게 집중돼 있으면서 그 아이가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 제가 너무 간섭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명상을 끝난 뒤 소감입니다. 사실 민준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긴장하면서 누가 나의 영역에 들어와 간섭하는 것이 싫었던 내 모습을 그 사건에 투명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 계획도 적었어요. 무엇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 늘 어렵다. 하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자,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그 사건에 대한 분류, 감정과 생각, 갈망, 행동, 이거는 그 당시 있었던 팩트를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과 함께 명상을 통해서 감정을 떠올리고 머물러서 지켜보고 또 알아차림하고 거기서 오는 통찰을 적어서 나름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또 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양식은 저희 그 명상심리상담학회에서 인경 스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양식이고요. 여러분도 요 양식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 요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그 예를 더 보겠습니다. 사건. 아침에 차 키가 없어서 찾다가 못 찾고 회사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다. 자, 이런 일들 많으시죠. 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지갑을 꼭 나와 갖고는 나갈 때 전화기 찾고 차키 찾고 뭐 지갑 찾고 뭐 가방 찾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아침 출근 시간에 차키 없어 갖고 찾다가 시간은 다 됐는데 지각할 것 같아서 화난 경우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 분류하기. 감정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깜빡거리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든 갈망은 덤벙대지 말고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동은 괜히 문을 꽝 닫고 나가면서 혼자 씩씩거렸어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명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장면을 떠올리기. 차키를 찾으려 화를 내는 내 모습. 그리고 핵심된 대상 알아차리기. 이걸 해보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제 행동이 떠올랐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더우니까 옷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 시계, 뭐 안경, 차키도 막 아무데나 집어넣죠. 그리고 충분히 느껴보기. 자, 내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굴 탓하냐. 자, 명상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하기. 사후 분석이 아니라 사전 분석을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 그리고 대비를 해야겠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말이죠. 이거 사후 분석이라고 그러죠. 사전 분석.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신발장 옆에다가 제가 그 붙여놓는 옷걸이 있죠. 그거를 쫙 붙여놓고 차키는 무조건 여기에 걸고 지갑은 항상 여기에 놓고 전화기는 충전기 옆에 항상 놓고 요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명상을 끝낸 소감, 어리석고 어리석은 나. 그 앞으로의 행동 계획하기. 집에 들어와서는 되도록 일정한 곳을 정해서 물건을 보관하도록 한다. 앞으로 차키는 신발장 위칸 열쇠 고리함에 보관. 그리고 제가 늘 찾는 게 아침에 안경 찾고 지갑 찾거든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늘 충전하는 곳에. 그리고 이 안경과 전화기는 늘 어디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아침에 나갈 때 덤벙덤벙 거리면서 찾는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불안과 걱정, 수용하고 통찰하기.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 제목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불안과 걱정을 수용하고
마음 저 구석에 던져놓고 무시하지 말고 그걸 꺼내서 바라보고 그 감정에 이름도 붙여보고 명상과 함께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명상일지를 통해서 통찰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